엔비디아 어제 약 7%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도 이 5일선 닿을 때마다 없으신 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공유해드렸었죠. 제가 영상에서 엔비디아하고 SOXL은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여전히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3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3월 13일 수요일 장시작 전인 겁니다. 오늘부터는 댓글의 방식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댓글이 저한테만 감사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들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도록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에 행복합시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조회수가 다 3만 회 정도 넘고 있는데 댓글과 좋아요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댓글과 좋아요는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제 시장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1.54%가량의 큰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스닥 종합지수는 지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이고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상승 추세 안에서는 크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 만들어주면서 밑꼬리 딱 하단 라인에 닿으면서 반등해 주었습니다. 자, 어제 CPI 발표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2월 CPI는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살짝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3.2% 상승해 전달의 3.1% 상승보다 높아졌고 예상치 3.1%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자, 어제 CPI 결과를 두 줄로 한번 요약해보자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예상을 살짝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 안정에 대한 낙관을 저해할 수준은 아니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오라클의 주가가 12%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클라우드 사업 부분 매출이 전년 대비 48%가량의 큰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4분기 클라우드 매출도 최대 24%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어제 오라클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AI 관련주들이 지금 거품이 아니라 진짜 실적을 동반한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지고 있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주면서 AI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다시 나스닥 종합지수 차트로 돌아와가지고 저의 나스닥 큰 그림에서의 방향성은 이러한 N자형 파동의 방향성으로 이만한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줄 거라는 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여전히 이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상승 추세에 있는 중입니다. 어제 다우존스 약 0.61% 상승해 주면서 21선 위로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다시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어제 약 7%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장 끝나고도 1.3%가량 더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 자, 엔비디아는 우리가 이 $500 넘기 전에 매수 타점 제가 공유해드리고 나서 지금 약 9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도 매수 타점은 계속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이 5일선 닿을 때마다 없으신 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공유해드렸었죠. 어제 영상에서도 엔비디아는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급격한 하락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노란색 선 21선과 초록색 선 61선까지 하락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큰 비중으로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전히 엔비디아 상승 추세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CI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어제 약 7.6%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주가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N자형 상승 파동의 초입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렸었죠. 그 후로 지금 약 260%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지 않고 연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다 노란색 선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저는 비중 축소 없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게티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RGTI입니다. 자, 리게티 컴퓨팅 어제 약 20%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은 제가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유 반등할 때 아이온큐 힘 없을 때 제가 매수 타점 이때 공유해드렸었죠. 그 후로 지금 약 3주 동안 57%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영상에서도 결국에 리게티 컴퓨팅은
이 파란색 선, 굵은색 선 481선입니다. 이 선 뚫고 올라와 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바로 481선 뚫고 상승해 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쿠팡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CPNG입니다. 쿠팡은 어제 약 6.7%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쿠팡 또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유 반등할 때 바닥권에서 말씀드렸었던 거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쿠팡의 1차 도전 과제는 $20를 넘고 상승해 주는 모습이 1차적으로 넘어야 할 산입니다. 만약 쿠팡이 $20를 넘었다라고 했을 때는 위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이 상승폭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쿠팡 여전히 보유의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OPRA입니다. 오페라 어제 6.6%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페라 또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유 반등할 때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자,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던 거죠. 그 후로 지금 약 일주일간 26%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페라는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신고가 만들어주면서 강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유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SFT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어제 약 2.7%가량의 큰 상승 나와주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계속 횡보하고 있을 때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한 2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횡보하는 형태는 이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이때도 매수 타점 잡으면서 한 번에 큰 상승을 먹었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본격적인 상승은 장기 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올 때 한 번 더 상승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 어제 6%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SOXL은 이러한 상승 추세에 있어서 하단 라인에서 계속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고 자, 매수 타점 공유드리고 나서 지금 약 11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그 후에도 하단 라인에 왔을 때는 계속 모아가시라고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엔비디아하고 SOXL은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여전히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여전히 보유 의견입니다. 만약 SOXL이 오늘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줄 때는 SOXL 추세가 더 강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가격대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QQQ 어제 약 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윗골이 다르면서 양봉으로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죠. 어제 영상에서도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TQQQ도 역시 하단 라인에 왔을 때는 계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39%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SOXL이나 TQQQ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 상승 추세 안에서는 이만한 상승을 다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났기 때문에 며칠간은 또다시 힘이 없는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관점은 여전히 우상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 지표 보시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SPY입니다. S&P 500 어제 약 1%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어제 또 한 번에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번에도 역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밑골이 달면서 상승해주는 모습 나와주었습니다. S&P 500 매매 정말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 모아가시면 결국에 좋은 수익률 얻으실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ET. 메타 어제 상승하면서 노란색 선 21선을 정확히 지켜주었죠. 그러니 아직까지는 비중 축소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메타는 제가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보유의 의견으로 말씀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도 메타와 마찬가지로 어제까지 하락하였으면 이 노란색 선 21선 정확히 이탈해서 비중 축소를 해야 됐지만 자, 상승하는 양봉으로 21선 지켜주면서 아직까지 비중 축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아마존닷컴도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으로 말씀드렸었고 결국엔 21년도 전고점을 이러한 상승 추세로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TSLA입니다. 테슬라 어제 약 0.9%까지 상승해주는 모습 나와주었었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반등해 주려고 하는 노력 보여주고 있고 지금 단기 지표도 바닥권에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반등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어제 약 3%가량의 큰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오라클의 큰 상승으로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AMD 또한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하단 라인에서 계속 매수 타점을 주고 있죠. 자, 매수 타점 공유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7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도 이 162달러에서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죠. AMD도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이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PLTR입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어제 약 1.8%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나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노란색 선 21선 지켜주고 있고 지금 가격대는 21년도 정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막고 있는 가격대이죠. 이 가격대만 넘어준다라고 했을 때 팔란티어 테크는 충분히 40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보유 의견입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제가 이때 점 공유드리고 나서 약 일주일 만에 57%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DIS입니다. 자, 월트 디즈니 어제 약 0.3%가량 하락해주면서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월트 디즈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전히 1차적으로 상승폭 이만큼 남아있고 그 위로도 이만큼의 상승폭이 남아있으니 여전히 보유 의견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에어로바이러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V입니다. 에어로바이러먼트 어제 약 1.7%가량 상승해 주면서 지금 11선 올라오면서 이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해 주려는 노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어로바이러먼트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지금 가격대 162달러 부근에서 지지 후 11선 올라오면서 반등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 지표 하락 추세에 있으니 본격적인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한 3, 4일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에어로바이러먼트도 이러한 큰 상승 나오기 이틀 전인 이때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TSM입니다. TSMC 어제 약 5%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죠. TSMC는 이러한 큰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 돌파해 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히 돌파하고 지금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이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QCOM입니다. 자, 퀄컴 어제 약 1%가량의 상승하는 모습 나와주었습니다. 퀄컴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나서 지금 약 2주 동안 17%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퀄컴은 21년도 전고점을 이 상승 추세를 타고 결국엔 넘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INTC입니다. 인텔은 지금 완만한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1차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이고 2차 매수는 이 완만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2차 매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인텔이 만약에 지금 1차 매수 자리에서 반등을 성공하게 됐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가 또다시 시작되는 거겠죠. 인텔도 지금 장기 지표 보시면 이제 막 골든 크로스 나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U입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2.8%가량의 큰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인텔의 미래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완만한 상승 추세의 상단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을 성공하였고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드렸고 그 후로 연속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가지고 최근에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한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으니 저는 여전히 보유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APL입니다. 자, 애플은 이러한 3단계의 박스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2단계 하단 라인에서 지지 후 단기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만큼의 하락폭이 애플로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소액으로 매수를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GOOGL입니다. 알파벳은 이 빨간색 선 241선 부근에서 정확히 지지를 해주고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고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장기까지 다 바닥권 다지고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빨간색 선 241선 부근에서는 또 한 번의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연속 3일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블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SQ입니다.
블록 어제 0.2%가량 상승해 주면서 크게 봤을 때 N자형 파동으로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블록은 제가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고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베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EBAY입니다. 자, 이베이 역시나 이 검정색 선 천일선에서 1차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약 1%가량 하락해 주면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죠. 이베이 또한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후 반등할 때 제가 매수 타점 이때 공유해 드렸었던 거고 지금 일주일 동안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베이는 만약 오늘 또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준다면 저는 일부 비중 축소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이만큼의 상승 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비중은 가져갈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BNB입니다. 에어비앤비 어제 또 2%가량 상승해 주면서 이러한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결국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이때도 말씀드리면서 지금 약 27%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에어비앤비는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블랙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BL입니다. 자, 블랙라인 어제 약 2%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블랙라인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후 반등할 때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제 매수 타점 공유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신고가 갱신해 주면서 1차 목표가로는 천일선 검정색 선 라인까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으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준 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GM입니다. 준 비디오는 어제 약 1%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었죠. 준 비디오 또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후 반등할 때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매수 타점을 공유드렸었습니다. 어제도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또한 1차 매수 가격 구간에 와 있습니다. 준 비디오는 이러한 박스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가격대도 1차 매수 가격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58 부분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 1차 목표가 파란색 선 481선이 $77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F5 네트워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FFIV입니다. F5 네트워크스 어제 0.9%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나와주었었고 여전히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 보유의 의견입니다. F5도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후 반등할 때 실적 좋게 나오면서 한 번의 상승 후에 지지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 어제 영상에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오게 됐을 때는 양봉이 뜰 때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드렸었죠. 어제 약 6.6%가량 큰 상승해주면서 양봉이 나와주었습니다. FNGU 모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도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 어제 약 2%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제가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는 아이온큐하고 리게티 컴퓨팅 봐드리고 있는데 아이온큐보다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리게티 컴퓨팅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는 이 빨간색 선 라인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파란색 선 481선 가격대로 봤을 때 $8.5 부분에서 지지후 반등하는 거 보고 매수 타점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여전히 이 쌍바다 패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살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슈 헬스 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BHC입니다. 자, 바슈 헬스 컴퍼니 어제 0.7%가량 상승해주면서 정확히 이 노란색 선 21선 지켜주었습니다. 이 노란색 선 21선 지지해주면서 단기 지표 바닥권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많아졌습니다. 바슈 헬스 컴퍼니 또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후 반등할 때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죠. 바슈 헬스 컴퍼니 또한 지금 상승의 폭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으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웨스턴 디지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WTC입니다. 웨스턴 디지털 어제 약 1%가량 상승해주면서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또한 이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퍼브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PUBM입니다. 퍼브매틱 어제 약 7%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종가는 3%대로 마감하였고 지금 퍼브매틱 보시면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후 반등할 때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제 매수 타점 공유해드린 겁니다. 자, 퍼브매틱 지금 1차적으로 전고점 돌파해주면서 신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바닥권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기 직전에 와 있고 상승폭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으니 저는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블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RVL입니다. 마블 테크놀로지는 어제 약 1%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이고 상승 추세 하단에 왔을 때는 또 한 번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상승 추세를 타고 결국엔 21년도 전고점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지금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면서 이제 바닥권으로 진입하기 시작됐죠. 마블 테크놀로지도 3일 후에 한번 골든크로스 나면서 반등을 시작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C3AI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I입니다. C3AI 어제 0.6%가량 하락해 주면서 지금도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C3AI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 전고점 라인대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고 지금 단기 지표 바닥권에서 다 바닥 다졌고 오늘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 단기적으로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메러슨 디지털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ARA입니다. 메러슨 디지털홀딩스 어제 약 2%가량 하락해주면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찍었습니다. 지금 장외에서 1.6%가량 상승해주고 있고 만약 오늘 여기서 양봉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또 한 번의 매수 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생기겠죠. 지금 단기 지표도 보시면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하단 라인 이탈하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메라슨 디지털홀딩스 매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LYFT입니다. 자, 리프트 어제 0.5%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리프트는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실적 좋게 나오면서 매수 타점 이때 공유해 드렸었던 거죠. 지금은 이 전고점 부분에서 약간의 저항을 받고 있는 중이고 결국에는 이 노란색 선 21선 올라오면서 이때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갑니다. 자, 다음으로 도큐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DOCU입니다. 자, 도큐사인 어제 약 0.8%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도큐사인 또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 이때 공유해드렸었고 지금도 하나의 매수 타점인 가격대이죠. 자, 1차적으로 도큐사인은 전고점 부근 63달러 부분을 넘어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장기 지표도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매그나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GNI입니다. 자, 매그나이트 어제 약 2.4%가량 반등해주는 모습 나와주었습니다. 매그나이트 또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실적 좋게 나오면서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죠. 지금 매그나이트 단기 지표 곧 골든크로스 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해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 선 21선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한 2, 3일 안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해 줄 거로 예상되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SOFI입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제 약 2%가량 하락해 주었지만 하단 라인은 깨지 않았고 만약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이 하단 라인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소파이 테크놀로지 매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ACM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CMR입니다. 자, ACM 리서치 어제 약 4.2%가량 큰 상승해 주었습니다. ACM 리서치 또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죠. 그 후로 일주일 만에 약 70%가량 큰 상승을 보여줬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보여주었으니 단기 조정 구간에 와 있습니다. ACM 리서치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 노란색 선 21선 올라오면서 지지 후 다시 한번 반등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케어DX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DX 어제 약 2.4%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가 데드크로스 나면서 계속 하락 추세에 있죠. 이 추세를 전환시키려면 지금 약 한 3, 4일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은 아마 이 노란색 선 21선과 겹치는 기간일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해 주는 게 케어DX로는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캐럴리스트 파마슈티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CPRX입니다. 자, 캐럴리스트 어제 약 1% 상승해 주면서 지금 11선 부분에서 반등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캐럴리스트도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거죠. 자, 여전히 장기 지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18달러 부근은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2차 목표가는 22달러 부근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매수 타점에 와 있는 종목들 반드시 분산 투자로 진행해 주시고 테슬라의 한 종목 올인, AMD의
한 종목 올인 그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면 투자가 평생 친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분산 투자를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의 매매 팁을 공유해 드리자면 저는 여기 써있는 거래 대금 크기를 참고하여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문들 많이 주셨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라클이 12%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오라클로 인해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라클을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지금 전고점 시원하게 돌파해 주면서 한 번 더 큰 상승 시세가 나와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운드 하운드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SOUN입니다. 사운드 하운드는 엔비디아하고 엮이면서 큰 상승을 한번 보여주었었죠. 그 후에 약간의 조정을 마치고 이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운드 하운드는 제가 봤을 때 이 전고점 충분히 다시 한번 돌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노란색 선 21선도 깨지 않았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엔비디아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까지는 계속적인 보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으로 일라이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라이릴리 어제 약 3%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라이릴리 또한 노보노디스크나 엔비디아나 브로드컴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깃발 형태의 에너지를 모아갔었고 계속되는 저항 라인 615달러 넘으면서 지금 큰 상승 시세를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죠. 일라이릴리는 8일날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승인 연기되면서 큰 하락을 한번 보여주었었는데 깃발 형태로 에너지를 모아간 힘이 워낙 크다 보니 상승 추세를 한 번에 꺾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일라이릴리는 이 초록색 선 61선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 또 매수의 타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스타벅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SBUX입니다. 자, 스타벅스는 이러한 두 단계 박스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1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계속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으로서는 1차 박스권 하단 라인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로 봤을 때 90달러가 깨지지 않는 이상 큰 걱정 없이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AR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M 어제 약 3%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ARM 또한 계속되는 저항 라인 77달러를 큰 상승으로 뚫고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지금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상승 추세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바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적도 동반해 주고 있는 주식이고 ARM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상승의 중간 가격, 지금 가격대죠. 지금 가격대에서 1차적인 매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2차 매수는 이 초록색 선 61선 부분에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화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PFE입니다. 자, 화이자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었죠. 큰 추세에 있어서 하락 추세에 있으니 매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화이자가 이 초록색 선 61선 위에서 2주간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상승해 주어야 이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화이자의 지금 약간의 희소식은 61선을 뚫고 올라와 주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2주 동안 버텨준다라고 했을 때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보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은 이러한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자, 이때도 굉장히 질문 많이 주셨었는데 자, 이때도 하락폭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매수에 신중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보잉은 하단 라인을 뚫고 내려오게 되었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역 N자형 파동으로 이만큼의 하락폭이 더 남아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N자형 파동을 볼 때 이러한 N자형 파동이 있고 이러한 N자형 파동이 있고 더 강한 이러한 N자형 파동이 있습니다. 보잉은 아주 강한 역 N자형 파동으로 하락 중에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죠. 자, 오늘은 질문 주신 종목들까지 한번 봐드렸습니다. 다들 영상 도움 되셨다라고 했을 때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다들 행복한 하루 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분산 투자로 포트를 꾸려가시고 주식 투자를 친구처럼 평생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